산염기 단원에서는 산염기의 정의를 먼저 공부하셔야 되겠죠. 세 가지 정의 있어요. 아레누스 산염기 정의,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 그리고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 아레누스의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 중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그리고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각각 산과 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수용액이 아닌 반응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은 자기가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죠. 물론 암모니아가 들어와서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긴 생성되지만 자기가 지고 있다가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NaOH 같은 물질은 자기가 지고 있다가 내놔요. 안 그러면은 수용액 중에서 반응해서 자기가 다른 물질을 이렇게 수산화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염기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의를 염기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인 정의로 나아가서 프랜세드 로우리의 정의를 우리는 산염기 정의에서의 일반적인 정의로 봅니다. 그래서 2번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 산염기까지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다가 파란색 형태로 네모로 표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한 개를 해놓으세요.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염기는 수소이온을 제공받는 물질이에요. 더 나아가서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로 가니까 루이스의 염기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는 물질, 그리고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받는 물질이죠. 여러분들 비공유 진자성을 주고받으면은요, 항상 무슨 결합이 형성돼요? 배위 결합이 형성되죠. 따라서 루이스의 정의의 관점으로 보니까 산염기 반응이라면 항상 배위 결합이 형성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배위 결합이 형성되면 항상 비공유 진자성을 주고받는 관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3장에서 배우는 모든 산염기의 반응은요, 항상 배위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죠. 아르누스의 정의보다는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가 좀 더 넓은 정의입니다. 포함이 되죠. 아르누스 정의가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 포함돼요. 또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는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에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8쪽에서 두 번째 프랜세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를 했었습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 염기는 수소이온을 제공받는 물질이죠. 수소이온은 수소 원자 핵이에요. 수소 원자 핵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이 중성자가 없는 핵이기 때문에 뭡니까? 양성자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산,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염기, 양성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톤 도너가 산이고 프로톤 억셉터가 염기에 해당됩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배웠고 대학교 때도 가장 범용적으로 배우는 약산에 해당이 되죠. 이 아세트산의 반응을 볼까요? 아세트산이 물과 반응을 했어요. 산이니까 H+를 제공했죠. 그래서 자기는 H+ 주고 나니까 아세트산 이온이 됐어요. 물은 H+를 받아서 히드로늄 이온이 됐어요. 이 반응의 평상수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0의 -5는 굉장히 작죠. 따라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친 거예요? 역반응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쳤죠. H+가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를 우리는 짝산짝음기를 합니다.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은요, H+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짝산짝음기. 그리고 히드로늄 이온과 H2O도 H+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있는 거를 짝산, 더 모자라는 것을 짝음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짝산짝음기, 짝산짝음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반응도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역반응도 산과 염기가 반응하죠. 평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요? 역반응 쪽으로 치우쳤죠. 역반응 쪽으로 치우친 걸 봐서 이 아세트산보다는 히드로늄 이온이 더 센 산이에요.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이 H2O보다는 더 센 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는 역반응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뭘로부터 판단할 수 있었어요? 산 이온의 상수인 Ka가 너무너무 작은 걸로부터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세트산을 물에 용이시키면은 대부분의 아세트산은 물과 수소 결합하면서 존재하고요. 극히 일부 수백분의 1일지 수천분의 1일지 수십분의 1일지 모르지만 극히 일부만 이온화되어서 아세트산 이온과 히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얘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암모니아의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죠.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했어요. 암모니아는 전형적으로 염기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하면은 H 플러스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 H2는 줘서 수산화 이온이 됐죠. 그래서 준 물질을 산이라고 그러고 받은 물질을 염기.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반응할 때 H 플러스 주죠. 산이에요. 수산화 이온이 염기죠. 짝산 전기 관계를 볼까요?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는 H 플러스 다 한 개 있기 때문에 짝산, 한 개 모자라기 때문에 짝염기. H2와 수산화 이온은 H 플러스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짝산, H 플러스 한 개 더 모자라기 때문에 짝염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평형상수가 너무너무 작죠. 평형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있을까요? 역반응 쪽으로 치우쳤죠. 누가 더 센산일까요? H2O보다는 암모늄 이온이 더 센산해요. 항상 산염기 반응은 더 센 산과 센염기가 반응해서 약한 산, 약한 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H2보다 더 센산이겠구나. 염기로 따지더라도 OH-가 암모니아보다 훨씬 더 센 염기겠구나. 이 모든 것들은 뭘로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가 너무 작은 걸로부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루이스 염기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가 H 플러스와 결합할 때 비공유 진제장을 주죠. 루이스 염기. H 플러스는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받음으로 루이스 산. 그리고 H2O가 어떤 산성 물질에 H 플러스가 결합할 때도 H2의 O가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하죠.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 그리고서 중性금속 이온이 물과 결합을 할 때 또는 중性금속 이온이 암모니아와 결합할 때도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물과 암모니아를 뭐랍니까? 루이스 염기. 그리고 이 중性금속 이온들을 루이스 산이라 하죠. 특별히 중性금속 이온들이 이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로부터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받아서 생성하는 이런 이온들을 우리는 착 달라붙었다라고 해서 착 이온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BF3가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죠. 이렇게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하니까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이고 무슨 결합이 형성돼요? 배위 결합이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루이스 산염기 개념에 의하면 배위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은 항상 산염기 반응이고 산염기 반응은 배위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삼산화황이 H2하고 결합해서 황산 생성하는 것도 산염기 반응이에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 수산화 이온이나 H2와 결합해서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 분자를 형성하는 것도 비공유 진제장을 제공하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 산의 관계에 의해서 산염기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9 쪽으로 가니까 산염기의 세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산염기의 세기는 절대적인 세기와 상대적인 세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용액의 액성이 얼마나 센 산성이냐, 얼마나 센 염기성이냐라고 표현한 것은요, 반드시 절대적인 산염기 개념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세트산을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은 용액의 액성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약산성이라고 표현하죠. 강산성 아니죠? 왜냐하면 아세트산은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어서 H 플러스를 조금만 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산의 짝염기죠. 요것만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될까요? 약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야. 그래서 이것만 용해시키면 강염기성. 그러면 망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요, 절대적인 약염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만 물에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된다고요? 약염기성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말 하죠.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센 염기야. 그건 뭐예요? 누가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하고 누구를 비교를 할 수 있냐면요, HCN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아세트산도 절대적으로 약산이에요. HCN도 절대적으로 약산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온화가 되는데 아세트산 이온, 시아나 이온이 됐어요. 자, 아세트산만 용해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약산성이에요. HCN만 용해시키면 수용액의 액성은 약산성이에요. 거꾸로 이번에는 아세트산 이온만 용해를 시키면 용액의 액성은 약염기성이에요. 시아나 이온만 수용액 중에 용해시키면 무슨 성이라고요? 약염기성이죠. 그러면 누가 더 센 산이냐 이제 비교를 해요. 이것 중에 누가 더 센 산일까요? 아세트산이 더 센 산이에요. 그 말은
더 센 산의 짝염기가 더 약염기죠. 그러면은 시아나이온이 더 센 염기일까요? 아세탄이온이 더 센 염기일까요? 시아나이온이 더 센 염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썼던 더 센 염기다 이런 표현들을 써더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것만 용이시키면 약산성이에요. 이것만 용이시켜도 약산성이에요. 요거 중에 누가 더 센 염기예요? 시아나이온이 센 염기잖아요. 그렇지만 시아나이온만 수용액중에 용이시키면 용액성 약염기성이에요. 아세트산 이온만 용이시켜도 용액성 말한다고요. 약염기성. 근데 누가 더 센 염기냐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시아나이온이 더 센 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산염기와 상대적인 산염기 세계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관한 이제 전체적인 정리의 내용이 여러분 백구 쪽에 왼쪽 열에 있는 표에 있는데 왼쪽 열에 있는 표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봅시다.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되면은요, 그 물질을 우리는 강전해질이라고 해요. 산염기 중에서 강전해질은 강산강염기예요. 강산강염기에서 강은 무슨 의미일까요? 100% 이온화되는 강전해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 중에서 약산염기라고 하면은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는 무슨 전해질? 약전해질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100% 이온화되느냐,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느냐는 것은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평형상수로 판단할 수 있죠. 이 화학에서 대문자 K라고 표시하는 것에 수치적으로 말하면 이건 다 평형상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형상수 값이 크면은 정반응적으로 치우치고 평형상수 값이 작으면은 역반응적으로 치우치죠. 보통 시험에 나오는 약산약염기들은요. 평형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사이에 있어요. 산이면은 산이온화 상수, 염기면은 염기이온화 상수로 저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산염기의 절대적인 세계에서 약산은요, 평형상수가 대충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범주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아니, 10의 마이너스 13승이면요, 아유, 알아서 판단하세요. 비슷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면요, 이것도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니까 적어도 정반응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역반응 쪽으로 더 많이 간 거예요. 역반응 쪽으로 좀 더 많이 간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도 10%나 이온화된 거 엄청나게 많이 이온화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알아서 표현하세요. 그런 걸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경계적인 거 안 나오고 보통 약산은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게 됩니다. 약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로 가서 이 파란색 공간표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적으세요. 히드로늄 이온 밑줄, 그 다음에 H2O에다가 밑줄. 왼쪽에 있는 물질은 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왼쪽에 있는 물질에서 H 플러스를 한 개를 뺀 짝염기에 해당이 돼요. 히드로늄 이온부터는요. 절대적인 강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H2O 위와 히드로늄 사이는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인화되는 절대적인 약산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산이 달려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센 산이지만 적어도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용액의 성을 뭐가 되게 만들어요? 약산성.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100%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용액의 성을 뭐가 되게 만들더라? 강산성이 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봅시다. 더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어때요? 더 센 염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요. 수용액을 절대적인 약염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약염기성을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약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